안녕하세요. 렌토의 오디오 책방 렌토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 그냥 빈둥빈둥 놀거나 멍 때리고 꽃을 보거나 깊은 잠에 빠지는 것. 우리에게는 사실 아무것도 되지 않을 자유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뭔 바보 같은 소리냐고요? 네, 바보 같은 소리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렌토가 들고 온 책은요, 영어 제목으로는 Get Lucky라는 제목인데요. 한국어로는 돈과 운을 끌어당기는 좋은 심리 습관으로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더 부유하고 더 행복하게 인생을 사는 법이라고 책 표지에 쓰여져 있고요. 하버드대 심리학 박사가 전하는 행복 수업 9가지 심리 습관으로 날마다 행운을 붙잡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은이는 류시안입니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 일기 쓰기. 감사하는 마음이 곧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마음이다. 플라톤. 이 책에서 꼭 읽어야 하는 챕터를 꼽으라면 나는 이 챕터를 추천하고 싶다. 당신을 행복한 사람으로 거듭날 방법을 담았기 때문이다. 이 책을 집필하며 모든 연구와 연습을 마친 끝에 내가 발견한 사실이 있다.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더 쉽게, 더 빨리 긍정 에너지를 높일 심리 습관이라는 사실이다. 수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의 특징. 긍정적이다. 활력이 넘친다. 친구가 많다. 슬기로운 감정 생활을 한다. 좌절을 직시할 줄 안다. 주도적인 삶을 산다. 잠을 잘 잔다. 더 많이 운동한다. 저항력이 강하다. 더 많은 돈을 번다. 그리고 팁이 나와 있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울감을 개선할 수 있다. 무력을 줄일 수 있다.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중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피해 의식을 버릴 수 있다. 이런 특효약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고대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미덕이자 모든 미덕의 어머니라고 말했다. 수많은 종교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늘 감사하라고 강조한다. 예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러한 지혜는 오늘날 긍정 심리학의 핵심 중 하나이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아름답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비교적 긍정적이며 스스로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그런데 이들은 과연 감사할 줄 알기에 운이 따르는 걸까? 아니면 운이 좋아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걸까? 사실 이는 정적 강화, 쌍방성 관계에 있다. 예를 들어보자. 한 연구 실험에서 점원이 고객에게 직접 감사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를 받은 고객들의 다음번 소비 금액이 70%나 상승한 반면 전화를 받지 못한 고객들의 소비 금액에는 변화가 없었다. 또 다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당 종업원이 계산대에 땡큐라고 적었을 때 손님들이 더 많은 팁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고맙다는 말이 칭찬과 같은 효과를 일으켜 감사 인사를 받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었고, 이로써 감사를 표현한 상대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게 만든 것이다. 물론 이 경우 더 많은 팁을 받은 종업원도 기분이 좋아져 긍정적인 순환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는 일 또한 긍정적인 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작가 제프리 제임스는 말했다.
평생의 성공을 좌우하는 열쇠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들을 쉽게 알아차리고 자신의 성과를 마음껏 누리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더욱 적극적으로 성공을 추구하며 일이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아 좌절할 때도 평상심을 유지할 줄 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긍정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티 셀리그만이 다양한 감사 표현 방식을 실험해 찾아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감사 편지를 써서 직접 전달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자 행복 지수가 10% 상승했고 우울 지수 역시 대폭 하락해 그 효과가 1개월가량 지속되었다. 이후 그는 이보다 더 간단하지만 효과는 더 오래 지속되는 방법을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이었다. 조용한 곳을 찾아 감사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나 사건 10가지를 종이에 나열해 보자. 이때 되도록 감사한 이유를 함께 적는다. 예컨대 오늘의 태양에 감사해라고 적기보다는 나의 살갗에 따뜻한 햇살을 비춰 포근함을 준 오늘의 태양에 감사해라고 적는 것이다. 이유는 구체적일수록 좋다. 우리 고양이에 감사해 보다는 내게 다가와 애교를 부려준 우리 고양이에게 감사해라고 적는 것이 좋다. 물론 뭐뭐 하지 않는 것도 감사한 일이 될 수 있다. 아프지 않은 것에 감사해처럼 말이다. 다만 가능한 한 긍정적인 표현으로 다듬어 최근 몸이 아주 건강한 것에 감사해라고 적어보자. 감사할 만한 사람, 사건, 사물 10가지가 단번에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렇게 분류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1번에서 2번에는 몸과 건강에 관한 감사, 3번에서 4번에는 음식과 거주에 대한 감사, 5번에서 6번에는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감사, 7번에서 8번에는 학업이나 일에 대한 감사, 9번에서 10번에는 최근 일어난 일에 대한 감사를 각각 나눠 적는 것이다. 10가지를 적는 것이 많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감사하는 마음의 시동을 걸려면 처음에는 조금 더 힘을 들일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익숙해지면 이후에는 매일 3가지씩만 적어도 좋다. 다른 사람과 공유할 필요 없는 자신만의 감사 일기를 쓴다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마틴 셀리그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간 꾸준하게 이 연습을 한 후 거의 모든 사람이 행복해진 것 같다고 느꼈다. 게다가 감사 일기를 쓰는 동안 효과가 유지되어 6개월 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마음가짐을 바꾸는데 감사 일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인지 실험이 끝난 후에도 대부분의 피실험자는 계속 감사 일기를 썼다고 한다. 효과가 탁월하다는 생각에 저절로 습관이 되었기 때문이다. 나도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된다는 여러 심리학 책을 읽었지만 이보다 더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없었다. 하지만 감사 일기 쓰기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 방금 전 자신이 나열한 10가지 감사 항목을 살펴보자. 이 중 누군가에게 신세를 져서 혹은 다른 어떤 이유로 보답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해당 항목 옆에 체크 표시를 해보자. 예를 들면 친구가 돈을 빌려줘서 언젠가는 갚아야 하는 상황 등 갚을 필요가 없거나 애당초 갚을 방법이 없는 일에는 체크할 필요가 없다. 이는 고마운 일에 대한 당신의 부채감을 알아보기 위한 테스트다.
고마움과 부채감. 최근 연구를 통해 감사하는 마음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바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을 때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감사하는 마음인 고마움과 감사한 동시에 빚을 졌다고 느껴지는 마음인 부채감이 그것이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심리 상태로 서로 다른 반응을 일으킨다. 값을 매길 수 없는 아름다움에 주의를 기울이자. 마음에서 우러난 고마움은 상대와의 거리를 좁혀 일종의 행복감을 주지만 부채감은 난처함을 동반해 심리적인 부담을 안긴다. 문제는 어떤 종류의 부담이든 모두 부정적인 정서에 속하기 때문에 부채감이 많을수록 기존의 호감이 상쇄되고 심지어 상대를 피하고 싶은 생각마저 들게 된다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예상보다 더 큰 선물을 받았을 때 미안함을 느낀다고 한다. 그런데 이때 선물을 준 사람이 "너 내게 빚진 거야" 라는 암시를 주자 원래 고마웠던 마음이 부채감으로 변해 오히려 서로에 대한 호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꼭 큰 선물이 아니더라도 선물을 준 사람이 무언의 압박을 가하기만 하면 그 선물은 곧 빚이 되었다. 그러니 어느 채무자가 채권자를 좋아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선물할 때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선물할 거면 이것저것 재지 말아야 하며 답례를 바라는 듯한 눈치도 절대 주어서는 안 된다. 혹자는 세상에서 가장 갚기 어려운 빚이 인정이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동양 사람들은 인정을 중시하며 선물하길 좋아한다. 인정은 값을 매기기 어려운 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 소환가는 연주를 대는 방법으로 선물과 인정을 이용하기도 한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관행이 굳어지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진정한 성의가 무엇인가를 느끼기 어려워졌다는 사실이다. 선물이나 이익을 얻었을 때 입으로는 고맙다고 말하지만 내심 상대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특히 이러한 심리 상태는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진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 지나치게 계산적이 되어 진심으로 다가오는 인연도 쉽게 오해하곤 한다. 자신이 적은 감사 목록 중 절반 이상의 체크 표시를 했다면 마음의 빚을 졌다는 생각 때문에 고마운 마음이 가져다 주는 행복감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해야 한다. 값을 매길 수 없는 아름다움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화창한 날씨나 아름다운 경치, 배불리 먹은 한 끼의 만족감처럼 말이다. 또는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말처럼 격렬한 운동 후 마시는 시원한 맥주 한 잔 같은 소확행, 그것도 좋다. 바쁘게 일한 후 찾아오는 잠깐의 여유도 충분히 즐기며 감사할 만하다. 그래도 여전히 부채감 때문에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다면 차라리 체크 표시가 된 항목 옆에 상환 계획을 적어라. 물론 이때도 자기 효능감을 갖기 위한 다음의 원칙에 유념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해 라는 표현은 삼가하고 뭐뭇 하겠어, 뭐뭐 하고 싶어 라는 표현을 사용하자. 아무리 생각해도 빚을 진 기분인데 빚을 갚을 시기를 놓쳤다거나
누구에게나 빚을 갚아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이라면 에스프레소 한 잔은 어떨까?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함께 다음 이야기를 살펴보자. 다음 잔은 제가 살게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하루에 커피를 몇 잔씩 마실 정도로 커피 사랑이 대단하다. 그런데 과거 나폴리에서 한 노동자가 커피 한 잔을 구매하고 두 잔의 값을 지불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카페 주인이 그 이유를 묻자 그는 말했다. 오늘 운이 좋아서 공돈이 조금 생겼거든요. 이 행운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어서 한 잔의 값을 더 지불한 거예요. 맡아두었다가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돈이 없는 손님이 오거든 그분에게 한 잔 사주세요. 훗날 이는 그곳의 전통으로 자리 잡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커피값을 미리 지불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었다. 누군가가 맡겨둔 커피가 있냐고 물으면 가게 주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그럼요. 커피값은 이미 다른 분이 지불했으니 한 잔 드릴까요? 이 얼마나 인정 넘치는 전통인가. 물론 카페 주인은 얼마든지 몰래 돈을 꿀꺽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렇게 커피를 선물한 사람과 그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서로 온기를 나누었다. 이 전통은 더욱 널리 퍼져 지금은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서양의 많은 카페에서 카페 소스페소, 즉 맡겨둔 커피 운동을 펼치고 있다. 다음 사람을 위해 베풀어라. 이 이야기의 핵심은 감사한 마음이 있으나 어떻게 갚아야 할지를 모르겠다면 그게 다음 사람에게 베풀라는 것이다. 영어로는 이를 paying it forward라고 하는데 익명의 기부 역시 이러한 정신을 담고 있다. 수혜자는 이름 모를 누군가가 베푼 선행에 고마운 마음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 또한 익명의 기부자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감사할 줄 아는 행운아는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행운을 가져다 준다. 마찬가지로 인가론을 믿으며 타인에게 행운을 베푼다면 머지않아 그 행운이 당신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당신이 긍정의 물결을 일으켰으니 말이다. 2년 전 해리스는 미국 캔자스시티의 거리를 전전하는 노숙자였다. 어느 날 한 여성이 주머니에 있는 잔돈을 털어 그의 앞에 놓인 컵에 놓아두었는데 약간 둔탁한 소리가 났다. 그녀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함께 딸려 들어간 것이었다. 해리스가 이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이미 자리를 떠난 후였다. 그는 말했다. 알이 굵어서 값이 꽤 나가겠더라고요. 하지만 반지를 전당포에 팔아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일말의 양심을 지킬 수 있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죠. 그날 이후 그는 그녀가 다시 나타날 때까지 같은 장소에서 기다렸고 결국 반지를 돌려주었다. 그녀는 고마운 마음에 이 사실을 기자에게 알렸고 기자는 그를 인터뷰해 그의 이야기를 신문에 실었다. 마침 그 기사를 눈여겨본 대형 신문사의 편집자가 그 일화를 실어 나르면서 해리스의 사연은 전국 방송을 타게 되었다. 이동용 위성 중계 차량까지 찾아올 정도로 해리스는 하루아침에 유명인사가 되었다. 그리고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의 선한 마음에 감동한 그녀와 그녀의 남편이 온라인에서 그를 위한 모금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그에게 약간의 도움을 주고자 시작한 이 모금 활동으로 무려 19만 달러의 돈이 모였다.
현재 해리스는 노숙자 생활을 정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이제는 차도 있고 직장도 있고 집도 계약했다. 그뿐만 아니라 언론의 보도 덕분에 16년간 연락이 끊겼던 가족과도 재회했다. 그는 말했다. 불행한 날들은 이제 다 지나갔어요. 제 삶을 살게 해준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잃어버렸던 다이아몬드 반지를 되찾은 그 여성과 양심을 지킨 노숙자 중 누가 더 운이 좋은 사람일까? 감사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그 작은 움직임으로 행운의 기적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렌토의 오디오 책방, 오늘은 돈과 운을 끌어당기는 좋은 심리 습관. 현재 타이페이에 살고 있는 류시안의 글로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감사함을 일기에 써야 할까요? Get positive,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에서요. 오늘은 감사 일기 쓰기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는 꼭 감사 일기 쓰시고 주무세요. 지금까지 함께한 저는 렌토입니다.